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지난 3월 20일 UN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제6차 종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린텔의 세계기후선언 대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화여대 대학교 박석순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번 IPCC 발표 등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크린텔과 세계기후선언 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크린텔은 기후 분야에 관련되는 과학자, 전문가들이 모인 하나의 큰 모임입니다. 거기에 26명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각 국의 대사가 있고 이바르 예베르 같은 그런 분들, 노벨 수상자도 있죠. 또 그 유명한 그린피스 공동 창립자인 그 패트릭 무어 박사님, 그분은 캐나다의 영어 잉글리시 스피킹 대사로 있고, 미국은 그 유명한 MIT의 린젠 교수님이 대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이 IPCC UN이라는 곳이 상당히 이게 기후에 대해 가지고 정치화됐다. 이 기후 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인류 번영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IPCC가 지난 1990년부터 1차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정치화되고, 처음에 이게 과학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마지막 발표 과정에서는 변질되고 하니까 아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당했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것 때문에 작년에 그 전 세계의 그 기후 선언문을 작성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지금 1,500명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크린텔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클라이메이트 인텔리전스, 소위 말해 가지고 기후 지성인 모임입니다. 세계 기후 지성인 모임. 그렇습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처음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이원도 하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쓰면은 이게 지구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메이트 게이트라 해가지고 기후 게이트 사건. 그게 이제 2009년도에 클라이메이트 게이트 1차 사건이 있었고 또 2차가 2017년도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교토 협약에 자기들이 이게 처음에 시도를 해놓고는 그걸 비준도 못하는 거죠. 비준 시도도 못했어요. 이런 걸 보고 과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제가 그 펜앤마이크의 그 진짜 환경 이야기를 한 5, 6년 동안 2017년도부터 이걸 하면서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IPCC의 의장을 했던 파차우리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빙하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가다가 뜯어가지고 쓰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히말라야 빙하 게이트거든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미국에 상당히 그 베스트셀러로 나갔던 인컨비니언트 팩트라고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 번역을 하고 보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지구의 이 기온 상승에 극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지구의 생태계에 하나의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논문들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침 그린피스 공동 창립했던 그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의 위협, 그 책을 이제 나오는 걸 제가 직접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걸 번역을 하고 싶다. 그래가 나온 게 이제 종말론적 환경주의죠. 이 두 책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가까이 뭐 하다가 보니까 추천을 한 거죠. 여기에 관심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활동했던 그걸 가지고 이력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그 IPCC는 예. 도대체 어떤 조직입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IPCC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198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UNEP하고 UNEP가 원래 저게 뭔가 하면은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UNEP, UN 환경 계획이죠. 그 UN 산하의 가장 그 환경을 다루는 큰 조직이죠. 그런데 그 UNEP하고 그다음에 세계 기상기구라고 있습니다. 그 기상기구하고가 조인트로 비상설 기구로 만들었는 게 이제 IPCC인데, 처음에 이 IPCC를 만들 때는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기온 변화가 20세기 초에는 온난화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1940년도 후반부터는 이것이 이제 다시 냉각화가 됐거든요. 70년대는 냉각화가 상당히 심했어요. 대충 짐작하기를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이 언제 일어났다 이걸 잘 모르니까 83년, 85년 이때쯤 돼가 다시 온난화가 됐다고요. 그 온난화가 나타나는 게 위성으로 관측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자. 상당히 과학적이고 순수한 측면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초대 IPCC 의장은 영국의 기상학자였어요. 처음에 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1차 보고서는 굉장히 그 지구의 과학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92년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리우 환경 정상회의를 하면서 그때 UN 기후변화 협약이 맺혀졌어요. 그때 이제 이게 정치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일부 지구가 이렇게 조금 더워지는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무슨 돈, 그 미면에는 다 권력과 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화돼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과학자들의 어떤 순수한 얘기는 다 묵살을 하고 나중 가서 발표는 뭐라 하느냐? 과학자들이 이렇게 합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당장 10년 내로 뭐 전기차 타고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하지 않으면은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 이 거짓말을, 그게 이제 큰 문제죠. 유엔이 보니까 그 기후 대재앙을 이제 앞세우면서 이번에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국제 조직 크린텔의 세계 그 기후선언 대사로서 박사님께서는 IPCC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IPCC 발표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않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엔이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남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 분들은 이 분야를 모를 건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들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어떤 데는 뭐 30개월 남았다는 데도 있고 한데, 이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이분이 1972년도에 UNEP의 파운딩 디렉터예요. 그 설립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 보십시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10년 남았다. 지구를 대재앙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면은 10년 남았다. 이분이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UNEP가 만들어졌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보다도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환경을 위해서는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더 주목할 거는 뭔가 하면은 71년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있잖아요. 지금 그 대만, 중화민국이 그 당시에까지 71년까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71년도 뭐가 됐느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이게 국가가 됐고, 지금 그 중국 중공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상임이사국이 됐어요. 결국은 이게 유엔 자체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참여하신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가 뭐냐? 지구 냉각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구 냉각화가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아이스 에이지, 소빙하기가 돌아올 것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저술했던 이 책 기후종말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구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자원 고갈, 로마 클럽 보고서에 자원 고갈 문제, 식량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냉각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10년 남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인구 문제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이때 어떤 이야기까지 생각하면은 세계인의 식량에 피임약을 넣어야 된다.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UNEP가 생기는 거죠. 그때 생겼을 때 이 모리스 드롱이라는 이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때 뭐요 이런 식이었다고요. 글로벌 쿨링이 온다고 타임즈에 저렇게 표지에 나오고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요. 전 세계 환경운동은 수많은 사상가, 정치인, 과학자, 사회활동가, 언론인 등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일일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거론할 여유가 없지만 그중 한 사람은 간과할 수 없다. 그가 바로 유엔 환경계획을 설립하고 1972년도에 유엔 환경회의와 1992년도에 유엔 환경개발을 주최한 캐나다의 모리스 드롱이다. 그는 유명한 친공산당 기자로서 중국에서 여생을 보낸 안나 루이스 스트롱의 친족하다. 모리스 드롱은 고모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자신을 이데올로기상으로는 사회주의자이고 방법론상으로는 자본가이다 라고 표현했다. 스트롱이 이끈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토지 사유권은 재산 축적의 주요한 도구로서 사회를 불공평하게 이끄는 데 일조한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 사용권은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72년도부터 유엔 환경계획은 말이에요.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에 지배를 당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90년대 오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환경은 나빠졌다고요. 그 대표적인 자료가 이제 제 구국환경론 같은 데도 제 나오는데 독일이 통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동독의 환경이 다 나빠진 거예요. 하천, 쓰레기, 매리 뭐 지금도 동유럽 가면은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데 있잖아. 환경이 훨씬 나빠요.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90년대 오면은 7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도 환경이 나빴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죠. 제가 8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더니만은 수업 시간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환경 문제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못하는 아주 암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90년대 오니까 완전히 바꿔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가 되느냐?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내세우는 게 뭐냐? 기후변화 이야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고 지구는 약간씩 더워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IPCC는 거의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뛰어나온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 크린텔 이런데 그리고 전 세계 린첸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지금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195개국 한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번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뭔가 하면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뭐 국가 연구비를 받는 뭐 이런 분들이지 1200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뭔가 뭐 한 국가에 몇 명씩 185개국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185개국도 IPCC에 참여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아프리카라든지 투발루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참여하면은 자기 나라 떡이 생겨요. 피해 국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 나오죠. 기후종말론에 그거 나오는데 말디브 이런 데서는
80 몇 년도 처음에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가라앉는다 해가지고 피해 국가예요. 그래서 IPCC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유엔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그 지원 많이 해주니까 그 돈 받아가 뭐 하느냐? 지금 공항 확대하고 있어요. 가라앉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투발루 같은 데 지금 뭐 지난 40년 동안 땅이 지금 뭐 2.9% 늘어났고 거기다가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이 뭐 10%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세계 평균이 3%인데 인구도 지금 배로 늘어나고 뭐 저개발 국가는 이걸 핑계로 유엔을 통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서 하나의 혜택을 보고 있고 지금 개발도상국은 어떠냐?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중국도 그 중에 하나죠. 다른 나라에서 화석연료 적게 쓰고 태양광 풍력하니까 에너지 값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가지고 전기료가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도 전기료가 싸고 전기료가 싸니까 뭐예요? 기업들이 옮겨가지요. 지금 그 185개국 중에서 손해보는 나라들은 뭐냐? 다 이 선진국하고 이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는 나라들은 손해보고 개발도상국도 이익 보지요. 저개발국도 이익 보지요. 이 선진국은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마치 지구를 살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결부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말입니다. 중간에 아까 제가 그 지구 냉각화를 때문에 지금 뭐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10년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80년대가 되니까 이제 온난화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모스토바 톨바라는 이 사람인데 모리스 드롱 후임이 이분은 뭔가 하면 20세기 끝날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18년 남았다. 82년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 저거 했어요. IPCC도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존층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때는 지구에 냉각화가 온다 그랬다가 자기 입으로 또다시 온난화가 온다고 또 했다가 이게 유엔이에요. 또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UNEP가 원래 UNEP는 케냐에 본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UN 본부의 사무총장인데 이분 보십시오. 10년 남았다. 그리고 정말래 그런가 싶어 자료를 찾아봤어요. AP에서 나왔던 자료가 뭔가 하면 이거 똑같이 89년도 이건데 2000년까지 지구온난화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모든 나라가 지표면에 사라질 것이다. 이 사람 했던 말입니다. UNEP 뉴욕 사무국 책임자 노엘 브라운이 해안 침수의 흉작으로 인한 환경 난민이 대탈출이 이어지고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이때도 10년이에요. 10년.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 UN이 이런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LA 타임즈 똑같이 나왔어요. AP 통신, LA 타임스 뭐 거의 모든 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엘고아도 보십시오. 계속 10년 남았다는 거예요. 계속 10년 남았다 하면서 지금 10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근데 지구에 왜 대재앙이 안 와? 10년 주기로 계속. 계속 10년 남.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딱 보니까 IPCC 발표할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 방송국마다 뭐 10년 남았다 난리 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출산 문제. 10년 남았다는데 어떻게 자꾸 애 낳으라 그래요? 영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소년들이 5명 중에 1명이요. 기후재앙 때문에 악몽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계속해서 홍수가 나면 홍수 나왔다고 지구가 망한다고 나오죠. 더우면 덥다고 지구가 망한다고 나오죠. 누가 애를 낳아요? 그리고 절대로 말입니다. 10년 지나더라도 절대로 이 이산화탄소 안 떨어져요. 탄소 중립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70%는 탄소 중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구의 표면은 말입니다. 70%가 물이에요. 그 지구가 이게 태양에 의해서 물이 더워지면은 뭐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10년 내에 아무리 해도 이산화탄소는 지금처럼 지금의 연에 1.5대지 2ppm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면 오히려 지구는 더 푸르게 변하고 농산물 생산은 더 늘어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분명히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지구가 대재앙의 길에 의했다. 이분 근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불타고 있는 걸 멈춰야 할 시간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재생에너지 이걸 투자를 해야지. 우리 주변에 바람도 불고 뭐 태양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예? 이게 지금 우리 멈춰야 된다. 이 사람 결국은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 지금 공포를 유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 세계에다가 자기가 소위 말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전 세계인한테 공포를 조성하잖아요. 불탄다 지구가. 그 불타는 지구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재생에너지가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 사회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서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포르투갈이거든요. 포르투갈이 왜 저래 됐느냐? 사회주의자들이. 이 사람이 사회당 대표하다가 포르투갈 총리하다가 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저게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 러시아, 중국, 세계 각국의 뭐 큐바, 북한 뭐 다 그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체제인데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뒤집는 거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천천히 뒤집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란 말은 별로 안 쓰고 그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분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영국에 저하고 같이 썼던 그 책 썼던 그 작가가 우리나라 앞으로 전기차로 가면은 중국에 속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해 차이나 도미넌스 인 클린 에너지 메탈. 지금 우리 풍력 태양광 있잖아요. 전기차 다 뭔가 중국이 잡고 있어요. 특히 이게 희귀 금속 있잖아요. 레어 메탈 저런 것들, 레어 얼스. 히토류는 거의 중국이 뭐 한 7, 80%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가 우리가 그 찾는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고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IPCC 그 종합보고서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아주 그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예.